이게 장기적으로 아까 억제가 될까? 네네. 장기적으로 억제가 왜 될까? 보면 요거는 이제 뇌 조직에서 연구한 건데 물론 사람 뇌로 한 건 아니고 동물 뇌로 한 거예요. 이게 메일넷 성인 쥐에서 했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를 억제하니까 얘가 올라갈 거다 이제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거 제가 찾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 우리가 지금 뇌하 신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비록 사람한테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동물한테서 했지만 뇌 가지고 연구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뇌하 가지고 회사의 어떤 힘인가? 요거 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제 낙서를 좀 하면 그 세포에서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핵에 DNA가 있잖아요. 그러면 DNA가 요로 뭔가 이 세포에서 사용하는 어떤 중요한 효소나 아니면 단백질 같은 거 만들어내려면 DNA에서 일정 부분이 여기 전사가 돼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본부가 있는데 이게 본부에서 이 본부에서 야 내가 지금 장칼이 필요해 이러면 본부 나한테 장칼을 줘 이러면 여기 DNA에서 쫙 칼을 만드는 부분에서 쫙 나오는데 그걸 RNA라고 해요. RNA. 그럼 RNA가 여러 가지 요 안에 공장들이 있죠. 세포질이라고 이건 세포핵인데 세포질 내에서 단백질로 이제 탁탁탁탁 쉽게 말하면 요래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5AR이라는 효소, 5알파 리덕테이즈, 아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만든다 했잖아요. 테스토스테론에서 요렇게 간다 요거. 그러면 요게 많이 있어야 조직 안에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생기는데, 그죠? 이게 지금 막 필요해 조직 안에서. 그런데 이거를 많이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이게 많이 필요한데 이거가 요걸라고 칩시다. 여기 단백질 효소.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DNA에서 mRNA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AR 타입 2의 mRNA 레벨이 어디에 뭐가 많아야 얘가 올라가느냐 했더니 여기 보면 테스토스테론이나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야 이게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쑥쑥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거는 고환을 뗀 애고, 이거는 이제 정상인 애. 고환을 뗀 애들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이제 거의 안 만들어지니까, 그죠? 이렇게 된 건데, 정상인에 이제 이렇게 했다 쳤을 때, 어쨌든 테스토스테론 같은 거를 주거나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줘야 mRNA가 올라간다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세상이 참 나쁜 게 1등하고 2등만 기억하는 거. 여기 이런 높은 거잖아. 얘들을 보면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테스토스테론이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죠. 이 기질이 많아야 얘가 핵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얘를 만들지. 요렇게 이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형태의 논문이 이거밖에 없더라고. 혹시 뭐 찾게 되는 사람 또 저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요거를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가 요거를 억제하는 아까 피나스테라이드, 투타스테라이드 요런 약을 이니비터를 썼을 때 옛날에는 5AR을 억제하는 이니비터를 썼을 때는 옛날에는 우리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떨어지지만 테스토스테론 올라간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16년, 17년까지의 집단지성에서는 요래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집단지성을 보면 효과가 이 중간에 있죠, 그죠? 큰 효과는 없다. 이게 안 올라간대. 크게 의미가 없다. 요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우리가 이런 약을 막 쓸 때 이게 안 올라가니까, 테스토스테론은 별로 안 올라가니까 이 mRNA가 굳이 내가 핵에서 많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슬라이드를 봤듯이 핵에서 많이 안 만들어지니까 계속 낮게 유지되는 거야. 약은 들어오지. 테스토스테론은 변화가 없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은 조직 내에서 떨어져 있는데 테스토스테론은 증가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약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약이 이제 중단을 하더라도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많아야, 그러면 우리가 내인성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주는 약제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뇌하수체에 작용하는 타목시펜이나 클로미펜이나 이런 약도 있는데 그거는 연구가 안 돼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겠어요. 부작용이 있는 사람한테 일시적으로 그런 약 주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테스토스테론을 주면 물론 다른 내인성 테스토스테론은 오히려 줄어들거든, 그죠? 그냥 테스토스테론 줘서는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더 낮아지니까.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어렵네. 어려운 내용이었어.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5ARI라는 거를 먹었을 때 끊어도 빨리 안 올라가는 거는 이제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우리 사람으로 임상 연구를 한 걸 보면 이거는 피로 검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 검사를 한 거죠. 요거는 이제 1아형하고 2아형을 다 억제하는 거. 5AR, 두타스테라이드 아까 전에 그죠? 그런 약을 이제 썼을 때 아까 피나스테라이드는 2아형만 2형만 억제하는 거잖아요. 2형만 억제하는 건 딱 보면 그래도 한 4주 만에 좀 돌아온다 그죠? 1, 2형을 딱 억제하면 좀 오래 걸린다 그죠? 뭐 한 10몇 주 걸린다. 그러니까 이거 오랫동안 안 돌아오네. 그러면 오랫동안 안 돌아오면 어쨌든 간에 좀 뭔가 아까 처음 슬라이드 나왔듯이 우울감이나 이런 게 더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한 합리적인 네. 의심할 수 있죠, 네. 그죠? 하여튼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뭐 그게 비록 실제 임상에 보면 그 사실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진짜 2아형만 억제하는 피나테라이드 요거를 내가 옹호하는 건 아닌데 5AR 요거만 억제를 하고 요것도 물론 5AR1도 억제하지만 24시간 이내에 풀린다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얘를 쓰다가 중단하면 얘는 이제 다시 백업을 하잖아요. 이게 스킨하고 간에 많으니까 스킨하고 간에 이게 대부분이 있다. 그죠? 소스. 우리 몸의 대부분의 피 속에 흐르는 DHT는 피부와 간에서 타입 1에 의해서 되니까 이걸 쓰다가 중단하면 이게 금방 회복할 거니까 스킨하고 간에서 다 회복해서 아까 그 이전 슬라이드에 DHT가 그 4주 안에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1아형, 2아형을 다 억제하는 약을 썼을 때는 그게 좀 느리겠죠, 당연히.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 올라가는 거는 2아형이 회복한 게 아니라 1아형이 회복해서 여기 DHT가 올라갔다는 거지. 이걸 중단하자마자 5AR 타입 2가 다 회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아형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1아형이 지속 억제되니까 좀 늦은 거지. 그래서 요 그래프는 5AR1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프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다행히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모리를 한번 해보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은 결국에 테스토스테론이 온몸에 돌다가 말단 장기에서 파라크라인 그 조직 안에서 이제 변해서 이렇게 각자 도생하는 성호르몬이다.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는 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조직 내의 DHT는 측정하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몸속에 돌아다니는 DHT는 조직 내보다는 낮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피 속으로 가니까. 타입 1에 더 많은 영향을 아까 그랬잖아요. 간하고 피부에서 주로 이제 얘를 여기에 의해서 되니까. 이제 타입 2 이니비션은 일시적으로 아까 한 하루 정도는 그죠? 요거 억제하니까 요것도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얘가 되돌아오면서 서큘레이팅 우리 DHT는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걸 쓰는데 이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5AR의 억제는 비가역적일 수도 있다. 가깝고가 아니라 수도 있다. 수도 있고 억제제의 농도에 좀 비례할 수 있다.